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새벽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며 59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8K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을 해서 59K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 뭘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물에 OI가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지표들이 결국은 같은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58K까지 빠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OI는 선물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보시게 되면 48K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 파월의 연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물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단기적으로 마구마구 달려들었고, 부분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64K 지점에서 선물 관련돼서는 정말 자주 드렸습니다. 선물은 중장기로 홀딩하는 물량이 아니라 단기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OI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64K 정도가 됐을 때 저점에서 잡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셀프레셔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64K를 힘있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64K 언더라인에 있을 때는 아주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처럼 숏 세력들이 마음대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던지고 밑으로 내리면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숏세력들이 부담 없이 작업을 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64K를 찍고 62K, 그 뒤에 58K를 갔다가 59K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화가 나는 건 나스닥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릴 때도 조금밖에 내리지 않고 오를 때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런 상태의 미국 주식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코인 시장만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고 있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숏 세력들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던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많이 해먹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선물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64K에서 62K로 내려왔을 때 보시게 되면 롱 포지션이 아주 많이 구축이 되고 있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숏세력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이 오랜만에 많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밀어도 너무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봤을 때도 58K까지 빠지면서 레이트 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 걸 확인하고 왔던 롱들이 모두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숏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숏에 힘을 계속해서 많이 실어주고 있는, 이 횡보 시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걸 또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더북상으로 더 디테일하게 어제도 드렸죠. 58K 라인까지도 오더북이 있다. 그러니까 60을 깨면 58을 봐야 되고, 이런 실제로 58K까지 내려왔고요. 58 다음에는 57이 있고, 다음에는 조금 안타깝게도 뭐 비트코인이 200개 이상 오더북상에 있는 거는 보시게 되면 5 라인에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는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돌아가는 시장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상승의 모멘텀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 증시도 그렇고 자산 시장이 좋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고 투심이 얼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고 있는 숏 세력 같은 경우는 마운트 곡수 너무나 좋은 재료죠. 지정학적 리스크 재료들이 계속해서 숏 세력들한테 쓰이고 있는데, 마운트 곡수에 무려 3만 개 이상 되는 비트코인이 이동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트고로 이동이 됐고, 이 부분이 채권자에게 분배가 될 거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약한 거에 그냥 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바이낸스는 자체 이체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오인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또 던져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한 하락이긴 한데 너무나 하락이 또 금방 왔죠. 마음에 아프게 금방 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특히 멤버십 같은 경우는 지난 일요일 날 정확하게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메인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59K, 58K까지 빠졌죠. 이 부분까지 빠졌을 때 지난번 48K까지 빠졌을 때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48K까지 빠졌을 때 이 OI가 그러니까 쾅쾅하면서 내려가는 게 정리를 하는 거죠. 롱 포지션 정리하는 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며칠에 걸쳐 가지고 OI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크게 정리가 된 이후에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제대로 된 또 하나의 투자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선물뿐만이 아니라 현물 같은 경우도 아직 조금 더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죠.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뭐 흔들릴 수 있고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게추를 싣고 여러분들께 이제 숏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거에 대해서도 늘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되고 있고 유동성이 풀리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유동성은 자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 뒤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이 힘들 수는 있으나 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거 있고 물론 이런 시기에 숏으로 뭐 잘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훌륭하게 잘 하시는 거고요. 보게 되면은 하락을 했을 때 의미 있는 변화 정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정말 뭐냐라고 보시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다음 바이낸스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 단기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위에서 던지고 밑에서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두 번째는 투심이에요. 투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조금만 오르다 보니까 OI가 정말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트코인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한정해가지고 투심이 아직은 살아있다. 그리고 장이 조금만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달라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있다. 이런 이야기 2023년도 9월 달에 했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면 안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에 없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준하는 돈들이 그 둘러싸고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심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투심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오고 있는 그런 투심이 있다라는 걸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또 이제 불 지표를 봤을 때 밑으로 내려왔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더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는 조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성으로 봤을 때 리얼라이즈드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판 사람들의 프로핏 로스를 보게 되면은 저점으로 내려온 상황인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붓다빔 이후의 모습과 유사한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데이터를 볼 때 한 가지로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unrealized 프로핏 로스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정말로 불장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컴바인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사이클 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힘든 지점은 맞아요. 힘들기 때문에 좋은 지점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상태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대선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예전에 영상에서 이런 안내를 드렸었죠. 요거 똑같은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선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그 뒤에 더 많은 상승이 있다. 그 뒤에 더 많은 상승이 있다라고 분명히 드렸습니다. 대선까지가 아니라 그 뒤에 더 많은 상승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참여해야겠다라는 드리고 싶고 스테이블 코인 아까 뭐 유동성에 대해서 최근에 영상에서 아주 자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더라도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오지 않으실 거라는 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을 때 우리가 48K일 때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현재는 위너인 것처럼 좋지 않을 때 어떤 움직임을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바라보는 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고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모으는 거는 사실은 리스크일 수 있는데 급격하게 많이 모으는 건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올라가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너무나 힘들지만 2024년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놀라실 수 있는데 2024년도 1월달 이후 그러니까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러니까 GBTC 포함해가지고 9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원래는 제일 많았었죠. 사토시 제외하고. 바이낸스가 55만 개였었는데 2024년도 1월 달부터 불과 1년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9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하게 됐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아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힘든 시기에 누군가는 잘 모아가고 있고 누군가의 의도대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러분들 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물 투자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그리고 기왕이면 지양하는 게 양입니다. 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